대부분의 사람은 시작할 때만 뜨겁다. 새벽에 알람을 맞추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다짐을 적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번에는 진짜다. 그렇게 말하며 출발선에 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뜨거움은 금세 식어버린다. 알람은 다시 미루기가 되고 다이어리는 빈 페이지로 남고 다짐은 먼지 쌓인 문장처럼 잊혀진다. 그리고 당신은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역시 난 안 되나 봐. 정말 그럴까? 정말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운이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당신이 끝까지 못 간 걸까? 아니다. 99%가 그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마음속에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뒷문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나중에 기회가 또 오겠지.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이다. 나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를 위한 변명을 준비해 두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지루해져도, 조금만 남이 부러워 보이면 당신은 그 뒷문으로 슬쩍 빠져나간다. 반대로 1%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들은 출발할 때 마음속 뒷문을 잠그는 정도로 끝내지 않는다. 아예 그 문을 불태워 버린다. 뒤로 갈 길이 없게 만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문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겨두었다.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만들어낸다. 실패는 시도 목록에서 하나를 지워나가는 과정이었을 뿐 돌아서는 핑계가 아니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목표, 그 꿈, 그 도전, 정말 끝까지 가기로 결정했는가? 아니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레벨에서 그냥 잡고 있는가? 표정, 말투, 행동은 거짓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다루는지 그 기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둘의 차이는 단 하나, 뒷문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 보자. 왜 나는 매번 중간에 멈출까?가 아니다. 나는 어디에 뒷문을 달아놓았는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대단한 비밀 전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침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일어난다.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한다. 공부하기로 했으면 앉는다.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상황이 조금 안 맞아도 오늘은 예외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태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선택들의 합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깨면 뇌는 배운다. 아, 이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면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습관일지라도 뇌는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아, 이 사람은 말한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이 믿어야 할 최고의 브랜드, 나라는 이름의 신뢰가 쌓인다. 성공은 거창한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하루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병철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영화 같은 스토리가 아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하루를 살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조금 더를 매일 끝까지 반복했다. 뒤로 갈 길을 두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가봐서 결정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미 끝까지 가겠다고 결정해버린다. 목표가 보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결정한다. 현실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정한다.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책임을 짊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너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이다. 나는 이번에는 도망갈 뒷문을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라. 이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네 삶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묻는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방법 이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정말 끝까지 갈 마음이 있는가?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는, 상황 탓을 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있는가? 그 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도, 어떤 책도, 어떤 명언도 그저 일시적인 자극일 뿐이다. 반대로 그 결심이 선명하게 박힌 사람에게는 조각난 정보와 허술한 기회조차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낙선과 실패를 반복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선거에서도 지고 그의 인생은 여러 번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뒷문을 만들지 않았다. 안 되면 다른 길 가야지. 대신 그는 같은 길을 다시 걸었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그리고 결국 그는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다.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며 해고당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고 아이디어는 너무 위험하다며 비웃음을 들었다. 그가 그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뒷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디즈니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듣지 마라. 그들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막막했고 불안했고 자기 자신이 믿기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특별한 유전자도 비밀 노트에 적힌 신비한 전략도 아니라 끝까지 가기로 한 단 하나의 선택이었다. 이제 시선을 바꾸어 보자.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끝까지 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먼저 마인드셋이다. 마인드셋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인드셋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는 힘이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되 그 부족함이 곧 한계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는 것. 아직 멀었다는 걸 인정하되 그 거리가 곧 포기를 위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순간 꿈을 접어버린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꿈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외면해 버린다. 둘 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1%는 다르게 생각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계산하고 숫자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 꿈을 다시 본다. 그래, 이 강역이 내가 앞으로 채워야 할 거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은 정보이지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은 네가 지금까지 내린 선택의 기록일 뿐 앞으로의 결말을 결정하는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의 핵심은 나는 바뀔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은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믿음은 행동의 반복으로 증명된다. 거듭되는 선택 속에서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신뢰가 생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하다. 명확함, 즉 클리어한 방향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라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막연하게 성장하고 싶다. 막연함은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당신의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뛰어봐. 당연히 지친다. 당연히 질린다. 당연히 멈추게 된다. 끝까지 가고 싶다면 먼저 내게 묻자. 내게 끝은 무엇인가? 연봉 얼마인지, 체중 몇 킬로인지, 어느 회사인지, 어느 도시에 살고 싶은지,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은지, 숫자로, 문장으로,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 놀이가 아니다. 뇌는 애매한 걸 싫어한다. 불명확한 것은 위협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애매한 목표는 당신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반대로 명확한 목표는 뇌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 이 좌표로 가자. 그러면 뇌는 그 방향에 맞는 정보만 골라보기 시작한다. 자동차를 바꾸고 싶을 때 그 모델이 갑자기 길거리에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면 세상은 갑자기 그와 관련된 힌트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명확한 목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목적, 즉 왜 해야 하는지가 필요하다. 사람은 무엇보다 왜를 위해 버틴다.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왜?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얕으면 조금 힘들어지는 순간 그 돈은 포기된다. 그냥 좋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요. 이 정도의 이유로는 긴 시간의 고통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돈 때문에 울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내에 대해서 끝내고 싶다. 나는 내가 죽을 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왜는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동력이 아니라 몸이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불꽃이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값싸게 만들어 평범한 사람들도 탈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명확한 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비난과 실패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시대의 이동 방식을 바꾸는 도전이었다. 너희 목표는 어떤가? 그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 수준의 욕심인가? 아니면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수준의 목적을 담고 있는가? 목적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오래 버틴다. 목적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많이 배운다. 목적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조용히, 더 끈질기게 간다. 이제 마인드셋과 명확함, 목적이 준비됐다면 다음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너지는 지점, 규율과 루틴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동기부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규율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버티질 못하는 것이다. 동기부여는 불꽃이다. 잠깐 밝게 빛난다. 그러나 아무것도 태울 연료가 없다면 순식간에 꺼진다. 규율과 루틴은 연료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할 일을 적고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움직이는 그 단순함이 불꽃을 오래 태울 재료가 된다. 이병철은 말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루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단 몇 분의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시간 관리는 멋있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선언이었다. 규율은 화려하지 않다. SNS에 올릴 만한 장면도 아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SNS에 올라가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책을 펴는 순간
당신이 TV를 끄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카페에서 수다를 줄이고 노트북을 여는 그 순간,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만든다. 결국 규율이란 지금 당장 편한 것과 앞으로 오래 행복한 것 사이의 선택에서 후자를 고르는 연습이다. 99%는 지금을 택한다. 1%는 미래를 택한다. 그리고 미래를 택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피로를 손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투자라고 부른다. 여기서 잠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자. 규율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규율은 감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하기 싫어도 한다. 피곤해도 일어난다. 기분이 안 나도 움직인다. 이 태도를 농담처럼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기분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라. 기분은 날씨처럼 변한다. 그러나 가치는 한 번 쓰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점이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또 하나의 벽을 만나게 된다. 좌절, 실패, 예상치 못한 충격들,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삶은 없다. 목표를 세우고 규율을 다지고 열심히 달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히고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다. 여기서 99%는 무너진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나를 막는구나. 운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이유를 찾는다. 반대로 1%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상처 입지만 질문을 다르게 던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이 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링컨이 낙선했을 때, 에디슨이 실패했을 때, 디즈니가 거절당했을 때 그들도 인간이었다. 좌절했고 화가 났고 밤마다 이불을 덮고 혼자 울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바꾸었다. 이 실패를 들고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일 뿐이다. 이병철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사업의 확장, 정치와의 갈등, 글로벌 경쟁 속에서의 압박. 그러나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위기는 당신이 진짜로 무엇을 믿는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위기 앞에서 당신이 도망칠 뒷문을 향해 달려가느냐, 아니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른 길을 찾느냐, 그 선택이 당신을 99%에 남게 할지 1%로 끌어올릴지 결정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목표는 고집하지만 방법은 집착하지 않는다. 방법은 바뀔 수 있다. 전략은 수정될 수 있다. 계획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 방향으로, 이 가치를 위해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당신은 얼마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적응력은 자신의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겉의 모양을 바꾸는 능력이다. 강한 나무는 바람이 불 때 부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조금씩 휘게 한다. 똑같이 단단하지만 융통성을 가진 단단함이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가고 싶다면 고집과 집착을 구분해야 한다. 고집은 지켜야 할 가치를 향한 단단한 마음이다. 집착은 이미 틀어진 방법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이다. 1%는 가치를 고집한다. 99%는 방법에 집착하다 함께 무너진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위에 하나의 태도가 더해질 때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감성적인 말이 아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더 큰 것을 감당할 그릇을 키우는 태도다. 불평은 그릇을 줄인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지? 이 질문은 당신의 내면을 좁힌다. 반대로 감사는 그릇을 넓힌다. 그래도 나는 아직 숨쉬고 있다. 그래도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있다. 그래도 시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있다. 감사는 현실을 충분한 출발점으로 바꾸어 준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가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 위에서 더 큰 것을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존중한다. 현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단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처음에 성공을 얻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을지 모른다. 그러나 끝에 이르면 성공 그 자체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은 부가 사라져도, 지위가 변해도, 환경이 뒤집혀도 당신 옆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산이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99%는 끝까지 못 가는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만도 아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늘 마음 한켠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뒷문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그 문은 처음에는 당신을 위로하는 출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뒷문을 남겨둔 채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문을 닫고 잠그고 불태워 버릴 것인가?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타인이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결심. 나는 더 이상 내게 변명을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내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하겠다. 나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치에 따라 살겠다. 이 문장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99%와 다른 길 위에 올라선 것이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흔들릴 것이고 내일도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남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을 것이다. 괜찮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것이다.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의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너의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이번만은 진짜 끝까지 가보고 싶다. 그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그게 네 안에 숨어있던 1%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너무 빡세게 살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러나 기억해라. 적당히 사는 사람은 적당한 결과를 얻는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아는 세상을 보게 된다.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 모두가 포기한 지점에서 혼자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그 순간, 남이 뭐라 해도 스스로를 믿는 그 고독한 시간들, 그 시간이 쌓여 언젠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랬어. 아니,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남들이 모르는 시간에 끝까지 가는 연습을 했을 뿐이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다시 어제처럼 똑같은 변명을 반복하며 마음을 달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너 자신의 인생의 조용한 선을 긋겠는가? 너의 눈빛, 너의 표정, 너의 걸음걸이 모든 것이 말해 줄 것이다. 나는 이제 99%가 아니다. 나는 끝까지 가는 1%가 되기로 오늘 여기서 이미 결정했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꿈꾸던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묻겠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너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은 없어. 나는 그저 도망갈 뒷문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 기억해라. 왜 99%는 끝까지 못 가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뒷문을 남기느냐,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만 가느냐. 오늘 그 차이가 내일의 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결심의 순간이 아니라 결심 이후에 찾아오는 수천 번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켜졌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정체성대로 산다.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원래 끈기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습관이 아니라 너를 묶어두는 주문이다. 99%는 자기 과거를 근거로 정체성을 만든다. 한번 실패했으니까, 몇 번 작심삼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정리해버린다. 반대로 1%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정체성으로 선언한다. 나는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에 맞추기 위해 행동을 바꾼다. 실력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실력을 끌어올리게 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다시 맡았을 때 회사는 거의 무너져 있었다. 제품도 엉망, 구조도 엉망, 주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세상을 바꾸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쓰레기처럼 널려있던 제품들을 정리해 버렸다.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핵심에만 올인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제품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 너 역시 마찬가지다. 네가 스스로를 대충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뇌는 그 정체성에 맞는 선택들만 찾기 시작한다. 반대로 나는 작은 것 하나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뇌는 그 말에 부끄럽지 않으려 게으름을 눈치 보기 시작한다. 자,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아라.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미래의 나를 재단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다시 부르겠다. 정체성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 네가 아무리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도 너를 끌어내리는 환경이 그대로라면 너는 금세 다시 90%의 자리로 끌려 내려간다. 환경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너의 삶을 설계한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는데 침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잔다면 눈을 뜨자마자 손은 자동으로 화면을 켠다. 알림, 메시지, 영상, 피드, 그리고 너는 금세 정신을 잃고 20분, 30분, 1시간을 빼앗긴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의 문제다. 99%는 환경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걸 운이라고 부른다. 요즘 너무 복잡해. 집중이 안 돼. 잡생각이 많아. 하지만 1%는 환경을 스스로 설계한다. 핸드폰을 침대에서 멀리 둔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알림창이 아니라 자기 목표가 되도록 책상 위를 정리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이 자동으로 눕는 구조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공부하고 쓰고 정리하게 만드는 구조로 바꾼다. 이건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다. 책상 위에 남겨둘 것, 빼둘 것, 방 안에 둘 것, 치울 것, 이 작은 차이가 집중력의 방향을 바꾼다.
디지털 환경도 마찬가지다. SNS, 영상 플랫폼, 각종 앱들. 이것들은 설계 자체가 네 시간을 뺏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끝까지 스크롤하게 하고 계속 이어보게 하고 잠깐만 보려던 것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나게 만든다. 99%는 여기에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간다. 그리고 말한다. 나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1%는 여기에 규칙을 건다. 하루에 몇 분, 언제, 어떤 용도로만 쓰겠다. 필요한 것만 팔로우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인다. 앱을 지우거나 숨기거나 알림을 꺼버린다. 의지는 순식간에 소모된다. 그러나 설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 편이 된다. 카네기가 젊은 시절 철도 회사에서 일할 때 그는 단순히 월급만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움직이는 환경을 배움의 환경으로 바꾸었다. 선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조용히 책을 사보고 투자와 비즈니스 구조를 배우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업무였지만 그에게 그곳은 단지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미래의 제국을 준비하는 훈련장이었다. 네 환경도 그렇다. 네 방, 네 책상, 네 일터, 네 인간관계, 그것들은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설계해야 할 도구들이다. 사람도 환경이다. 99%는 함께 불평하고 함께 포기하고 함께 잔소리하며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다 똑같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 말들은 듣기에 편안하지만 너의 가능성을 살짝씩 깎아낸다. 반대로 1%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곁에 둔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단지 조금 더 도전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네 안의 게으름이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라. 없다면 책에서 찾아라. 죽은 사람들의 글에서도 훌륭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링컨의 연설, 에디슨의 메모, 포드의 회고록, 이블비 같은 기업가들의 기록, 이것들은 모두 내 머릿속에 다른 환경을 만들어준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끝까지 가는 힘도 함께 자란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다. 99%는 시간을 즉각적인 보상과 연결한다. 이거 하면 바로 뭐가 돌아오지? 결과가 빨리 안 보이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그래서 공부도, 운동도, 인간관계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멈춘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값진 것들은 모두 복리로 자란다. 은행 이자가 처음에는 미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실력, 신뢰, 건강, 자산, 영향력도 처음에는 티가 안 난다. 하루 30분 책을 읽어도 처음 몇 주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인다. 하루 20분씩 걷거나 뛰어도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조금씩 저축해도 통장 숫자는 한심해 보인다. 그래서 99%는 말한다. 이게 뭐가 달라져? 의미 없어. 그러나 1%는 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언젠가 갑자기 눈에 띄는 결과로 터진다는 것을. 복리의 세계에서는 처음 1, 2년은 지루하다. 3년, 5년이 넘어가면서 비로소 남들이 이해 못하는 속도가 붙는다. 와렌 버핏이 그 엄청난 자산의 대부분을 후반부에 만들어냈듯이 너의 삶도 긴 시간 버틴 후반에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간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왜냐하면 그 지점은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 꾸준히 하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열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 지루한 복리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는 것,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오늘 10분이라도 영어 단어를 보는 것, 오늘 통장을 열어
지출을 점검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눈앞에 만족을 주지는 않겠지만 내 삶의 궤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꺾어 놓는다. 99%는 커다란 한 방을 원한다. 로또, 대박, 기적, 1%는 매일의 작은 걸음이 언젠가 커다란 산을 만든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해야 할 작은 것에 집중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끝까지 가는 삶은 결국 나만을 위한 삶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돈, 명예, 성취. 이것들은 일정 수준까지는 큰 동력이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간이 온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나보다 더 큰 이유, 즉 기여와 사명이다. 카네기, 포드, 디즈니,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연료였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네 삶에도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 너의 가족, 너를 믿어준 사람, 너 때문에 용기를 얻을 사람들,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미래. 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이 생긴 순간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 진짜 사명은 허세가 아니다. 그건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들이다. 부모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팀원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미래의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다. 사명이 있을 때 너는 포기하려다가도 멈춘다. 잠깐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 이 생각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한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과 연결된 통로라고 본다. 그 시선에서 볼 때 오늘의 피곤함, 오늘의 억울함, 오늘의 좌절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감정이 있다. 외로움이다. 끝까지 가기로 한 사람은 어느 순간 혼자가 된 느낌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놀고 쉬고 쉬어갈 때 너는 노트와 펜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라 말할 때 너는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한다. 이럴 때 너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선다. 역시 내가 이상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며 다시 99%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외로움을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인가? 기억해라. 길이 붐빌수록 그 길 끝에 있는 보상은 대부분 작다. 반대로 조용한 길, 혼자 걷는 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 그 길은 끝에 도달했을 때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외롭다는 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지점에 네가 서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외로움이 옳은 선택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외로움이 단지 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와 책임에서 오는 것인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 질문을 통과했다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최고의 선수,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리더들은 언젠가 모두 긴 외로움의 터널을 통과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싸우는 법을 배웠다.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그만하자는 마음과 조금만 더 해보자는 마음의 싸움, 난 안 되는 사람이라는 목소리와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의 싸움. 99%는 이 내부 전쟁에서 조용히 백기를 든다. 1%는 같은 싸움을 하지만 백기를 들지 않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학습한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가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다면 하나 더 배우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 이미 도착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연습, 이는 허풍이나 거짓이 아니다. 법칙이다. 성공한 뒤에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쉽다. 문제는 성공하기 전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삶에 들이는 것이다.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돈을 존중하는 기준, 지금 가진 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일정을 존중하는 기준, 지금 가진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실력을 다루는 기준, 이 기준이 너를 앞으로 끌고 간다. 어느 누가 말했다. 나는 성공했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니다. 정체성과 행동이 현실보다 먼저 바뀌어 있었다는 뜻이다. 너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정말 연봉 수억의 사람,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그 답에 최대한 가깝게 행동해 보아라. 그 선택이 당장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너는 거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허리에 힘이 다르고 표정에 책임이 실려 있는 사람. 그때 너는 깨닫게 된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자신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이제 다시 너에게 조용히 묻는다. 너는 오늘 또 하나의 뒷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뒷문을 영원히 닫을 것인가?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나이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앞으로 남은 1년, 3년, 5년, 10년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너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기로 남을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지금 여기서 너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 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라. 그리고 단 한 줄을 적어라.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를 적어라. 10분 운동, 10페이지 독서, 10개의 영어 단어, 지출 내역 정리,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 작아 보일수록 좋다. 부담스럽지 않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지금 해라. 그게 끝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게 시작이다. 오늘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너를 바꾸고 내일의 선택이 다음의 너를 바꾸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결국 10%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왜 99%는 끝까지 못 가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은 매번 도망칠 뒷문을 열어두고 산다. 그리고 왜 1%는 끝까지 가는가? 그들도 두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단 하나를 다르게 한다. 그들은 매번 그 뒷문을 닫는다. 잠근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제 그 선택은 너의 차례다. 언젠가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 네가 상상하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순간을 떠올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 그때 내가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기로 했지. 그 고백을 네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선언해라. 나는 더 이상 99%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매일의 선택으로 증명하겠다. 이 순간부터 너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올라섰다. 두렵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단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걸어가라.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끝에 도달한다.